안녕하십니까, 심윤남입니다. 오늘도 지난 3주 동안 도움 말씀 많이 주신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 선생님 모시고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로결석과 불임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주 동안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네. 요로결석하고 불임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예. 우선 그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요로결석은 네. 이 돌이 네네. 신장과 요관과 네. 방광 사이에 네. 생기는 질환이에요. 네. 근데 이 요로결석이 생겨서 네.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네. 배출할 때 굉장한 통증을 줘요. 네. 이 통증이 아주 심해서 네.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산모의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예. 할 정도로 굉장한 통증을 줍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네. 심한가요? 예, 꽤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통증이 오면은 네. 우선 검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IVP라는 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우선 결석이 어디에 있는가, 네. 또 얼마나 큰가, 네. 또 결석이 신장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가, 완전히 막았는가, 아니면은 조금만 막았는가, 네.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결석이 작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6mm 이하일 경우에는 네. 자연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 네. 약을 주고 진통제를 주고 그래서 자연 배출을 하려고 하죠. 예, 작을 경우에는 자연 배출도 가능하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클 때, 네. 그러니까 1cm 이상일 때는 네. 자연 배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웬만한 분들은 다 수술을 해야 했었어요. 네. 개복 수술을 해서 네. 돌을 꺼내냈어야 됐는데 네. 요즘은 특별하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네. 영어로는 ESWL이라고 하는데 네. 그 수술 안 하고 네. 이 결석을 부술 수가 있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네네.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여기 신장이 오른쪽 왼쪽이 있고 네. 이 요관이 이렇게 내려가죠. 네. 방광이 여기 있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돌이 꽤 큰 게 네. 이 신장에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더 내려와서 요관에 막힐 수가 있고 네. 어떨 때는 이게 아주 커가지고 그냥 신장을 완전히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결석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 ESWL로 치료를 할 때는 네. 이 충격파를 바깥에서 몸 안으로 네. 보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결석에 포커스를 시켜서 네. 이 결석을 이렇게 조금씩 우선 크래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네.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 충격파를 줄 때 이렇게 어떤 통증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충격파를 줄 때 통증이 조금은 있는데 네. 보통 이 sedation 그러니까 약을 조금 써서 이렇게 안 아프게만 하면 됩니다. 네. 이 꼭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네. 네. 그저 한 3-40분 동안 네. sedation을 해가지고 네. 이 치료를 하면은 간단하게 네. 치료를 할 수 있고 보통 그 다음 날 네. 다시 일을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시술하신 다음에 이렇게 며칠 쉬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바로 네.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결석이 이 요관 안에 들어가서 꽉 막혀 있는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이 요관경을 써서 네. 요관 안으로 들어가서 네. 결석을 직접 보고 레이저를 써서 네. 요관을 그러니까 결석을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결석이 너무 크거나 네.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런 걸로 다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물론 개복 수술을 해서 직접 신장에 가서 결석을 이렇게 꺼내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요로 결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우선 허리가 아프고 네, 어떨 때는 열이 나고 네, 네, 어떨 때는 그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고 네, 그리고 이 결석이 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배출하면서 여하튼 그 산모의 통증보다 네, 더 심한 통증이라고 네, 할 정도의 굉장한 통증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꼭 IVP라는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결석이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결석이 보통 한 5년 내에 네. 50%의 재발하는 확률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 결석을 다 부시고 난 다음에는 네. 그거를 이제 모아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죠. 네, 네. 애널라이즈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뭐 칼슘 때문에 이 결석이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옥살레이트 때문에 생겼다든지 네.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면은 그거 이제 음식을 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저 항상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그 예방법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보통 아침에 큰 컵으로 2컵씩 물을 마시고 네. 또 점심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주무시기 전에도 그러고 네.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 결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조금 왔을 때 검사를 하고 또 그보다 검사보다 더 우선인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예,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네. 검사를 해서 네. 이 결석이 있나 없나를 알아내고 네.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고 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내서 네.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요로 결석은 남녀 불문 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까? 예, 그 보통 네. 남자분이 한 30에서 40대에 이게 많이 나와요. 네. 그렇지만은 그 남녀노소 관계없이 네. 언제나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결석이 그 어떤 분들은 그 선천적으로 네. 결석을 많이 만드시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이 어려서 네. 이 결석이 생기고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약으로 네. 예방을 하려고 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요로 결석은 이제 그 정도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불임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불임증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불임증이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이 불임증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자한테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여자분들이 그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 네. 한 50%의 경우에는 네. 불임증 이유가 남성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우선 이제 신체 검사와 네. 호르몬 검사를 해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고 네. 네. 그 문제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필요로 합니까? 네, 우선 이 호르몬 검사를 네. 하는데 그 호르몬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 고환이 네. 호르몬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뭐 호르몬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이 고환에서 정충을 제대로 못 만들 수가 있고 네. 어떨 때는 아예 안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꼭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네. 또 신체 검사를 해서 네. 고환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고환에 어려서 다쳤다거나 네. 고환에 염증이 왔다거나 그래서 그 고환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충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염증 때문에 정관이 네.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가 다양하니까 네. 우선 이제 이 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 검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서 네. 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검사가 이 정액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정액 검사를 하면은 네. 이
정액 안에 정충이 네, 네. 우선 활발한가 안 한가 보이고 네. 또 이 정충이 수가 넉넉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고 네. 또 정충이 생긴 게 네. 정상으로 생겼는지 또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저희가 현미경을 써서 네, 네. 이 정충을 봅니다. 정액을 봐서 네. 여기 보면은 이 정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네. 또 여기는 정충 수가 적죠, 저거보다.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많이 숫자가 줄었을 수가 있고 네, 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이 정충에 예를 들면 꼬리가 2개라든지 네. 머리가 잘못 생겼다든지 머리가 2개라든지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내서 예, 예. 그런 게 나타나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충의 그 활동성하고 수 뭐 모든 게 다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러면 다 중요합니다. 네.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치료를 보면은 네. 이 정맥 전류라는 컨디션이 있어요. 네. 네. 정맥 전류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그거를 varicos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은 정맥이 이렇게 가늘고 네. 그걸 정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왼쪽은 이 정맥이 많이 커졌죠. 네. 정상보다 뭐한 3배, 4배쯤 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 고환의 온도를 네. 높여요. 네. 근데 이 고환이 그 온도 조절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0.1도만이라도 올라가면은 이 정충을 제대로 못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활발한 게 줄어들 수도 있고 숫자도 줄어들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해서 네. 이 정맥을 막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보면은 이 왼쪽도 정맥이 오른쪽하고 같이 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정액 검사를 해보면은 네. 이 숫자도 괜찮고 네. 활발하는 것도 정상이고 네. 그렇게 많이 그 정액 검사가 좋아집니다. 네. 그럼 이런 정맥 전류가 생기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 뚜렷한 원인은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이 선천적으로 네. 타고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게 보통 한 20대 이상 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그 불임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네. 한 반은 이 정맥 전류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해서 네. 이거를 고치면은 네. 한 60%에서 70%는 이 정액이 임프루브가 되고 네. 또 그 임신이 가능하고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그 칠거지약이라 해서 불임이 있으면은 여성들만 문제가 있는 걸로 여겨져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부가 같이 검사를 해봐야 하겠군요. 네, 예. 그게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임증 있는 부부는 네. 우선 단념을 하지 마시고 네. 여자분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고 네. 남자분은 저희한테 비뇨기과에 오셔서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임신에 가능하니까 네, 네. 그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예. 요 지난 4주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 프로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시든지 상담을 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말씀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예,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 선생님 모시고 비뇨기과 전반에 관해서 많은 도움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